마저 하던 거 봅시다. 우리 산화환원 반응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산소가 이동한다거나 또는 전자가 이동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산화환원이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산소를 얻는 게 산화면 산소를 잃어버리는 게 환원이니까 어떤 반응에서 누군가 산소를 얻었다면 상대방은 산소를 뺏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산화환원의 동시성 얘기했고, 그리고 헷갈릴까봐 여기다 잠깐 써놓고 가면 산소 기준 그리고 전자 기준 산화 환원 이렇게 있잖아요. 별거 볼 거 없어요. 산소를 기준으로 산화는 얻는 거, 산소를 기준으로 환원은 잃어버리는 거, 전자를 기준으로 산화는 잃어버리는 거, 얻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반대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산소를 기준으로 산화다 그러면 산소를 얻는 거지. 그럼 환원 잃어버리는 거. 전자 기준으로 산화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얻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반대로 써라라고 써놓고 좀 볼게요. 그 다음 4번이 묽은 염산과 아연인데, 묽은 염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묽은 염산과 아연 실험에서 도대체 누가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가 한글, 두 번째가 재료 준비, 세 번째가 화학 반응식, 네 번째가 그림, 비주얼 쓰는 거. 그 전자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앞으로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염산하고 조금 다르죠. 자, 염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묽은 염산. 자, 묽은 염산은 어떻게 만드냐면, 제일 처음에 HCl이 있어요. HCl. 이게 뭐냐면 염화수입니다. 자, 뒤에 G라고 쓰면은 이건 가스이기 때문에 기체예요. 됐죠? 이것을 얘를 물에 녹여. 물에 녹이면 뭐가 된다? 물에 녹여 수용해. 뭐가 된다? 이온화. 무조건. 물에 녹여 수용해 이온화가 세트야. 그러면 얘를 물에 녹여요. 물에 녹여. 그래서 그럼 얘가 이온화가 된다고.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로 찢어지거든.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서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애가 묽은 염산의 형태입니다. 묽은 염산은 뭐다?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그 물이 염산이야. 묽은 염산. 솔직히 왜 묽은이 붙는 거예요? 묽은이 뭐야? 이렇게 뭐 약간 흐리멍텅한, 농도가 연한 이런 뜻이잖아. 여기서는 농도가 연한, 흐리멍텅한 그게 아니고 그냥 물처럼 흘러내린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묽은 염산은 어떻게 만들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여서 이온화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묽은 염산 그러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준비되어 있겠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료가 이렇게 돼요. 됐죠? 자, 묽은 염산 어떻게 만들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로 만든 거. 수용액은 무조건 이온화가 된 거기 때문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준비가 되어 있겠다. 이렇게. 그 다음 아연은 그대로 그냥 아연이죠. Gn 이렇게. 아연판이니까 얘는 고체 상태. 고체. 그럼 재료가 몇 가지 되는 거야?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리고 그냥 GA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재료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모든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음이온은 반응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합의 X를 칠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굳이 X 칠 거 왜 쓰는 거예요? 쓰고 X 쳐야 돼요. 왜냐면 이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는 반응에 참여 안 하는 구경꾼 이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이온 써줬잖아 지난 시간에. 그죠? 구경꾼 이온, 이온에 반응에 참여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애야. 이렇게 돼서 재료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써볼게요. H 플러스가 있었고 그 다음 GN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반응을 한단 말이야. 반응을 하면 뭐가 돼? H 플러스는 그냥 H가 되고 GN은 원래 GN이 2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옆에다가 뭐 동그란 막 쿠키가 막 이렇게 막 쥐파먹은 그림은 조금 이따 그릴 거고 이제 비커의 비주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리 좀 떼놓으시고 여기에 비커에 누가 있냐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아연판을 꽂아놓은 거지. 그지? 아연판을 꽂아놓고 아연파니까 그냥 G에 이렇게 쓰고 여기 뭐가 있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들을까봐 옆에서 좀 더 쓰고 갈까요? 이온이잖아. 이온이면은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수용액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GN2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고체는 이온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물에 액체에 무조건 이온이야. 그러니까 이온이면은 물에 녹아 있는 거야. 무조건. 그다음 이온이 안에 그냥 원자야. 그럼 여기 뭐야? 금속 고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셨죠? 이렇게 일단 미파선 깔아요. 그럼 현재 반응하기 전에는 H 플러스랑 GN이 있잖아. H 플러스는 물에 녹아있는 거고 GN은 그냥 금속 상태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반응을 했더니 반응이 됐대. 그럼 뭐가 된 거야? H가 H 플러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H가 이게 이온 상태로 녹아있으면 안 돼요. 물에 녹아있으면 안 돼. 그럼 H가 물에 안 H 플러스가 물에 안 녹아있어서 H 상태로 됐어. 그럼 우리 H는 H랑 결합을 하잖아. H2 형태로 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H2 형태로 결합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된 거야? 기체 상태로, 여기 있던 애가 기체 상태로 날아가면서 H2가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 Cl-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H 플러스가 없어지면서 H2 형태로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G는 어떻게 되냐 봐봐. 여기 지금 아연판 이렇게 꽂아놨잖아. 아연판 이게 봐봐. 이게 원래 아연판인데 아연판에 있던 이 GN, 그러니까 아연 원자가 2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가 물에 녹은 거야.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뛰쳐나간 거지. GN 2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던 아연 원자가 뛰쳐나갔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 구멍 나야지. 그치? 구멍이 나겠죠. 여기다 내가 간 거야. 그래서 막 부식된다고 생각하면 돼. 뭘 딱 아연판에 넣었다 뺐더니 거기 뭐가 쥐파먹은 것처럼 뭐가 구멍이 막 났다는 얘기야. 왜? 아연 원자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됐거든. 이렇게. 윗부분은 멀쩡해야 돼요. 그죠? 여기 담가는 부분만 구멍이 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야 돼요. 구멍이 나 있다는 건 뭐야? 아연 원자가 아연 이온 상태로 물에 녹아 수용액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리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 이온이 누구야? H 플러스였어. 원자는 아연이었어. 그런데 얘가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아연이 이온이 되고 수소는 뭐가 됐어? 원자가 됐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꾸며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아까 썼는데 이거 H2가 아니고 H는 안 돼요. 원칙상으로는 H가 맞죠. 근데 H는 H랑 공유결합하잖아. H2 형태가 매우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H2 형태로 되면서 얘가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돼요.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자, 이제 조금 전자의 개수를 맞춰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H 플러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H 플러스. 전자 하나가 파먹은 H 이온. H 플러스 이온. 그 다음 아연은 그냥 동그란 아연이죠. 이렇게. 멀쩡한 애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H가 H2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H2예요. H2. 그 H2니까 H 원자와 H 원자가 결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결합을. 그 다음 G는 2 플러스니까 어떻게 구멍이 2개 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은 좀 알아서 잘 그리시고요. 그럼 볼까? GN 2 플러스가 됐네. 전자 2개가 뿅뿅 나갔네. 전자 2개가 나가겠네. 전자 2개가 나가가지고 여기 하나 메꾸죠. 이렇게. 메꿔서 H 플러스 하나 그냥 H 만드는 거야. 어떻게 돼? G에서 전자 2개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러면 누구야? 또 다른 H 플러스가 여기 와야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H 플러스가 와가지고 전자가 여기 메꿔지면서 어떻게 돼? H 원자 2개가 생성되는 거죠. 2개가 공유결합해가지고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린 그런 상태가 돼요. 자, 이제 산화하는 써볼게요. 이거 알지? 얘가 이렇게 됐잖아, 그지? 전자 얻었네? 전자 얻었네? 전자 얻었네? 얘 환원. 아연 이렇게 됐네.
격수 쓸게요. 이렇게 전자 잃어버렸는데 산화. 얘는 뭐로 설명하는 거야? 전자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야. 얘는 비주얼이 뭔 거야? 수소, 기체, 가스. 또 어떤 비주얼이겠어요? 금속, 질량, 금속판의 질량이 감소하죠. 또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써야지. 큰일 날 뻔했네. 앞에 있어야죠. 일단 비주얼은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금속판의 질량이 감소하는데 화학 반응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반응 전과 후에 이온수가 감소해요. 왜? 반응 전에 이온이 몇 개야? 2개. 반응 후엔 이온이 몇 개야? 1개. 이온의 비가 2대 1 이렇게. 이온수가 2대 1 이렇게. 얘가 이온의 비가 어떻게 2대 1 반응 전에 2개인데 반응 후엔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고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의 확인은 꺼져오는 성냥불 폭소리. 폭발성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이 되게 장황하지만 제일 처음에 뭘 알아야 돼? 재료가 뭔지부터 모르면 안 돼요. 묽은 염산을 보는 순간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였다. 시험에 나오니까 말씀드려요. 염화수소가 기체인데 물에 녹였어. 그래서 물에 녹여서 수용액이 돼서 이온화가 됐기 때문에 H+랑 Cl- 재료 준비. 그 다음 G는 그대로 고체. 그럼 재료가 하나, 둘, 셋. 근데 얘는 구경꾼 이온 아니고. 그리고 나서 H+와 Gn을 반응시켰더니 H+는 H 되고 G는 Gn 2+가 되죠. 그럼 Gn에서 아연에서 전자 2개가 나가기 때문에 전자 2개가 나갈 때 H 플러스 하나당 전자 하나밖에 못 받기 때문에 H 플러스가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짝이. 그지? 여기서 전자 2개 나가잖아. 그럼 전자 하나가 H 플러스의 찰싹. 그럼 그냥 H 원자. 여기서 전자가 찰싹 나가. 그럼 H 플러스에 들러붙어서 H 원자 하나 이렇게 돼. 그럼 총 H 원자가 2개가 되는데 H 원자끼리 공유 결합하기 때문에 H2 형태가 안정한 상태. H2는 기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Gn은 Gn 2+가 되죠. 전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실험의 비주얼을 살펴보면 Gn은 그냥 원자, 고체 상태 금속이고 H+와 Cl-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인 이온 상태였는데 자리가 바뀐 거죠. H+가 전자를 얻어서 H 원자가 됐는데 옆에 있는 H 원자랑 결합해서 H2로 되면서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 아연은 Gn인데 Gn 2+가 됐어. 2+ 그냥 이온이 되면 무조건 물에 녹는 거야. 수용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아연이 녹아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죠. 나간 자리는 구멍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있던 아연 원자가 물에 녹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이온의 B는 반응 전에 이온이 누구야? 얘죠. 개수가 얼마야? 2. 반응 후에 이온이 뭐죠? 얘. 개수가 얼마야? 1. 그럼 이온수의 B 2대 1 이렇게. 그러면서 수소기체 발생, 금속판의 질량이 감소 이렇게 쓰고요. 진짜 어려운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 써볼게요. 수용액의 밀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밀도는 증가하죠. 왜? 처음에는 H+와 Cl-밖에 없었는데 H+가 나가고 아연이 들어오잖아. 수용액에. 그럼 아연이 훨씬 무겁지. 금속이니까. 그러니까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여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4번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5번에 이제 철의 재료 볼게요. 철의 재료는 첫 번째 이 철이 무슨 철인지 먼저 알아야 돼. 이 철은 순수한 철이 아니고요. 산소와 결합한 왜? 지구에는 산소가 엄청 많으니까. 지각의 1등이 뭐예요? O. 그 다음에 C. 그 다음 R. 그 다음 폐. 이렇게 가잖아. O, C, R, 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 순서라고 지각에 묻혀있는 거.
그럼 땅 파보면 철이 나오는데 이 철이 누구랑 결합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 형태예요. 그런데 철의 재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써줄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산화철을 결론은 이렇게 봐야 돼. 산화철을 철과 산소로 분리를 해내야 돼요. 이게 철의 재료입니다. 순수한 철로 만드는 거지. 산소에 붙은 철은 녹슨 철이에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산소를 빼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산화철 입장에서는 반응을 해서 철의 재련 상태를 거쳤더니 철과 산소로 분리가 됐어. 그럼 산화철은 철과 산소로 분리가 됐고 산화철은 결국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산화원한 반응이 맞죠. 이해 갔죠? 자, 이제 볼게요. 1번. 산화철은 철과 산소가 붙었거든? 근데 철과 산소가 엄청 잘 붙어요. 이온결합으로. 엄청 끈끈하게 붙어. 그럼 그 산소를 떼내려면, 이 떼내려면 봐봐. 철하고 산소가 사이가 좋단 말이야. 그거보다 생각해 봐봐. 이건 지울 거야. 얘가 철이고 얘 산소잖아. 이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누가 와서 별표가 와가지고 이 별표가 철과 산소를 찢어낼 거야. 그럼 이 별표는 철과 산소의 친밀도가 만약에 100이면 이 별표랑 산소의 친밀도는 한 100보다 많아야 돼. 한 1000 정도 되는 애를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지 얘를 먹고 튀지. 이해가 요 그런 애를 먼저 만들어. 이 별표를 만들어야 돼. 산소를 엄청 좋아하는 애를 만들어야 되거든. 걔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철의 재련에는 산소와 철이 붙어있는 사이를 띠댈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애를 만들어야 되거든. 걔가 뭐다? 일산화탄소.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불완전 연소시키죠. 그래서 10이 이렇게 돼요. C 플러스 O2 화살표 여기 있죠? 책은 어딨냐? 171쪽에 3번에 있거든요. 걔거든. 그래서 얘가 C에다 O2 해가지고 CO2 하시면 안 돼요. 그냥 CO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산화탄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 이상하잖아. 그지? 어떻게 해줘? 앞에다가 있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설명을 뭐라고 쓸 거야? 얘가 이름 뭐냐면 코크스예요. 얘가 일산화탄소죠? 이게 뭐야? 1번은 코크스의 뭐야? 불완전 연소 제목이 이렇게 돼요. 코크스 별거 없어요. 그냥 석탄인데, 석탄. 석탄. 숯을 낮은 온도에서 대충 태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코크스, 석탄을, 식으면 석탄 있죠? 그것을 불완전 연소시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일산화탄소를 투입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한글로 써볼게. 산화철에 일산화탄소 투입시켜서 한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뭔가를 화학식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산화철은 그냥 철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산소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산화철의 식을 모르잖아. 수적 보는 거지. Fe2O3예요. Fe2O3 3산화철 이렇게 됩니다. 3산화철 말고 2산화철도 있습니다만 Fe2O3가 가장 유명해. 이렇게 쓰고 일산화탄소는 CO, 그냥 철은 Fe, 이산화탄소는 CO2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개수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개수예요. 뭐 1, 3,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쉬운 거기 때문에 대충 맞추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화학하면은 미정계수법 말씀드릴게요. FE가 2개잖아. 아무래도 얘는 2가 확정이겠죠. 그죠? 2가 확정이고. 근데 얘가 지금 산소가 얘가 3개고, 산소 문제죠. 얘 3개고. 그리고 얘가 지금 1개인데, 얘 지금 2개씩 가잖아. 그지? 그럼 전체 수를 맞춰주려면, 얘가 만약에 여기 2가 가잖아. 2가 가면 얘가 얼마야? 합이 산소가 5개잖아요. 안 맞아요. 2개는 안 돼. 그럼 얘가 이거 봐봐. 여기
여기 앞에 만약에 A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C5 앞에도 A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 왜냐면 C가 A개면 역시도 A개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는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2를 넣는데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산소가 5개인데 여기 4개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3 써보는 거지. 그럼 몇 개야? 3개인데 3개니까 6개. 그럼 여기다 3 쓰면 6개 딱 맞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건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너무 쫄지 마시고 어디 됐어요? 자 이제 산화하는 거 살펴가면 되겠네. Fe2O3에 Fe가 그냥 순수한 처리되는 그냥 눈치가 그냥 빡 오죠. 그 다음 CO2의 C가 뭐가 됐어? CO2의 C가 됐다.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됐어? 환원이 됐을 것이고 얘가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실제로 처리 재료는 2가지 미션을 해결해야 되거든. 첫 번째 미션은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형태고 두 번째 미션은 뭐냐?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철에 붙은 불순물. 불순물이 뭐냐면 규산염 광물이죠. 그것까지 분리를 해내는 게 두 번째 목표예요. 만약 화학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목표까지 배우게 됩니다. 일단 책을 좀 봐드릴게요. 하던 거. 자, 일단 처리 재료 먼저 책 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묽은 염산 아연 볼게. 171쪽에 3번에 171쪽에 3번에 1번에 처리 재료 어떻게? 처리 재료의 철은 무슨 철이다? 산소와 붙은 철이다. 그럼 산소와 붙은 산소를 떼내는 게 목표다. 그래서 거기 실험 보시면 산화철이 주성분이 철광석과 코크스를 용광로에 같이 넣고 가열하면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 1단계 뭐야? 코크스가 뭐야? C. 그러니까 탄소 덩어리에 산소를 집어넣어서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죠. 아이고 여기다 3원은 안 써줄게. 좀 써줄게. 그 다음 두 번째 그 일산화탄소를 집어넣고 산화철에다가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어. 그럼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그림 볼게요. 자, 그림에 용광로 위부터 가야 돼. 철광석에 코크스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봐봐. 거기 지금 철광석에 코크스를 집어넣으면 철광석에 뭐 있는 거야? 철, 산소, 불순물, 규산염 광물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럼 코크스는 여기 있는 산소를 버려버려요. 불순물은 녹아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거기 보시면 용광로 밑에 보시면 녹은 철 있지. 불순물 있죠? 이 불순물 규산염 광물이 여기서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철광석은 철과 산소와 흙이 묻어요. 쉽게 얘기해. 규산염 광물 흙이잖아. 흙이 묻었는데 산소는 코크스가 떼내고 높은 열로 가열해서 여기는 안 남기지만 그 생석회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거든요. 그럼 이 개가 불순물을 먹고 이렇게 없어져버려요. 밑으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순수한 철을 만듭니다. 자, 그럼 다시 철광석에 코크스를 넣고 배기가스가 나오면서 뜨거운 공기를 막 불어 넣어주면 녹은 철, 순수한 철이 나오면서 불순물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이제 여기 하나 써야 되는데 볼게요. C에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이렇게 가야 돼. 산화는 무조건 여기 5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C가 CO가 됐잖아. 그럼 얘가 산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철에 붙은 불순물은 산화하는 과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중화 반응으로 떨어져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런 용어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시험 때는 이런 걸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평상시에는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나 보다 해서 시험 때 그거 나오면 재수없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메인이 이게 아닌 거야. 밑에 쓴 게 메인인 거야. 위에 이거 쓴 거는 지금 메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빨리 가세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볼게요. 3번의 철의 재련의 그 네모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철의 재련이 인류의 발전에 미친 영향. 아니, 철의 재련은 철기 시대야. 철기 시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농기구가 엄청 빡세지죠. 우리 뭐 역사 시간 배우잖아.
철기 시대 이전엔 청동기인데 청동기는 농기구나 무기를 써요? 못 쓰잖아. 왜? 물러 터져가지고 그걸로 찌르면 사람 죽질 않으니까. 농기구는 다 막 휘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철기 시대 이전까지 농기구나 아니면 막 이런 막 무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돌을 썼죠. 근데 그 이후에 철의 재련,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되면서 강력한 무기라든지 농기구 여러 가지 뭐 폭발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죠. 산업 전반에서. 지금도 여전히 철기 시대가 맞고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170쪽에 우리 묽은 염산과 아연에 관한 그거 중간에 있는 거 그거 그림 좀 볼게요. 제가 아까 그려드린 그 그림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연판이 갑자기 구멍이 뚫렸어요. 왜? GN이 GN2 플러스가 돼가지고 물에 녹았거든. Cl-는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H 플러스는 파란색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그림 이해가요? 70쪽에 가운데 그림 아연판 다시 그 그림 보면 어떻게 됐어? 묽은 염산이라고 써있는데 Cl-는 두 개가 둥둥 떠있어요. 왜? 반응이 참여 안 하니까. 그 다음 아연판이 묽은 염산에 들어간 부분만 구멍이 났어. 왜? 얘가 물에 녹아서 GN이 GN2 플러스로 됐으니까. 그 다음 H 플러스는 전자를 얻은 그림이죠.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됐어? 수소기체가 됐지. H2가 됐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연판 실험은 색깔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요. 붉은색, 푸른색 수용액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저 얘 조금만 지우고요. 화석연료의 연소까지만 정리하고 맞춰. 지금 몇 분이죠? 10분? 40분? 35분? 30분 줬어요. 자, 화석연료 연소 볼게요. 연소는 뜻 아니까 플러스 O2. 화석연료 옛날에 식물이나 동물이었던 그런 애들이겠지. 그럼 화석연료에는 뭐가 있어? 예전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C하고 H가 무조건 있어야 돼. 옛날 생명체니까. 물론 산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화석연료하면 CH로 시작하는 애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식이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대표적인 화석연료가 뭐 있냐면 CH4예요. 메테인. 화석연료는 엄청 많지만 메테인은 가지고 보통 합니다. 메테인이에요. 자, 그럼 이거 산소와 결합해. 자, 봐봐. 제가 이런 거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연소라고 하는 건 플러스 O2고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여기 나와 있는 생성물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이거 하고요. 이거예요. 무조건 생성물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단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거 할 거거든. CH4가 기본이에요. 여기다 앞에 무조건 1을 써야 돼. 1 숫자 1 쓰고. 그럼 C 원자 하나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1입니다. H가 4개잖아. 그러니까 H가 4개니까 여기가 2가 나온 거야. 이렇게. 내면 이해가요? 앞에 있는 화석 연료의 개수를 1을 맞춰주고 여기 있는 거 C 먼저 쓰고 H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산소의 개수를 쓰는 거야. 그게 순서예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1과 2가 됐죠. 그럼 산소가 얼마야? 2개. 산소가 얼마야? 2개. 그럼 산소가 합이 4개. 산소가 4개니까 여기 2개. 이렇게. 자, 이게 1단계고. 자, 다음 단계 볼게요. C3H8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도 화석연료예요. 프로페인. 자, C3H8이 프로페인인 거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프로페인을 연소시킬 때 마저 반응식을 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이제 써보세요. 프로페인을 연소했을 때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프로페인은 C3H8이다. 그러면 제가 했던 방법대로 앞에다 1을 쓰고 나머지 해준 다음에 O2의 개수를 가장 마지막에 해줘야지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화석 연료도 개수를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써드릴게요. 틀은 O2고 여기는 CO2고 여기는 H2. 프로페인 앞에다 개수 1을 맞춰주고 3CO2죠.
그러면 산소 6개, 4개, 합이 10개, 5. C3이잖아, 3. H8이잖아, 4. 이렇게 먼저 쓰라고. 먼저 쓰고 제일 나중 이렇게. 그래야지 제일 편해. 자, 그럼 마지막. 진짜 여러 가지 애들이 있을 수 있어. C2H4, H6. 얘는 메테인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메테인인가? 메타인. 이름은 에테인. 메테인,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아니 메타, 에테인. 이름이 뭐게요? 그렇지만 얘가 에테인인지 메테인인지 시험에 내진 않고 우리는 개수만 주는 거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 하나만 정확하게 쓰시면 되죠. 조금 더 다르죠? 해볼게요. 배우는 걸 뭐지? 자, 이게 있고 그 이분들은 똑같아. 더하기 O2 화살표 CO2 H2. 일단 개수 1을 잡고요. 얘가 2가 돼요. 그럼 6이니까 얘가 3 나와야 돼, 그지? 산소가 얼마? 4개죠? 얘가 3개죠? 합이 7이죠? 7 만들려면 여기 얼마 되는데 2분의 7 쓰시면 돼요. 끝나요. 근데 2분의 1을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하면 돼? 각 개수를 다 2를 곱하면 돼. 그럼 최종 개수는 얘가 2, 7, 4, 6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처음엔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얘가 2개니까 산소 4개, 산소 3개, 합이 7개. 산소 원자 7개 만들려면 얘가 2분의 7 여기까지 됐죠. 이걸 일단 쓰고 1, 2분의 7, 2, 3을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써준단 말이야. 분수 없애야 돼. 그럼 양변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개수에 다 2를 곱하면 돼. 2, 7, 4, 6 이렇게 하면 다 맞아요. 이해가셨어요? 얘가 1단계, 얘는 2단계, 얘는 3단계. 더 높은 단계는 없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예요. 할 줄 알면 돼. 당황하지 말고 서술을 나오면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까지 내니까. 이해가죠? 근데 뭐가 분수가 나오더라도 쫄지 말고 2를 곱하면 끝나요. 그냥 다른 거 곱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미안해. 산화원호도 써줘야지. 자, 화석연료의 연소면 화석연료가 무조건 뭐 하는 거냐면 산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산화환원이 이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화석연료의 메테인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산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타는 거잖아. 불타는 것을 뭐 전쟁에서 청년들이 전쟁의 불시에 산화되었다 막 이런 거 쓰잖아요. 타버리고 연료가 타버리면 산화됐다고 보셔야 돼서 얘가 산화된 거고 반대로 얘가 환원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전자의 잃고 얻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지금 설명할 애들이 많습니다. 화학원의 개념이 나오니까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건 그냥 외우세요. 화석 연료가 뭐 한다? 산화된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뭐 된다? 산화된다. 그냥 산화된다. 그럼 반대 얘는 뭐가 된다? 환원된다.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화석 연료가 뭐 한다고? 산화된다고. 연료가 산화되고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거 위에 있는 것만 좀 봐드릴게요. 171쪽에 2번이죠. 화석연료 연소 보시면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 무조건 많은 양의 열이 방출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펄펄 막 온도 높은 거지. 자, 그래서 거기에 교통과 산업 발전시켰다 돼 있고요. 오른쪽에 연소에 메테인이 뭐가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야. 그럼 메테인 말고 C와 H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화석 연료들이 나오는데 개수 맞추는 게 분명히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책에서 지금 뭐만 안 했냐면 170쪽에 보시면 광합성과 호흡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플러스 강의에 마그네슘과 산소의 산화 마그네슘 이 부분도 아직 설명을 안 한 거고 그 나머지는 다 설명을 했어요. 뒤로 넘기시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일단 177쪽까지 문제를 푸시는데 모르는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77쪽까지 일단은 숙제 모르면 안 해도 된다. 그냥 막 처음 보는 상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또 제가 따로 빼가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죠. 모르는 질문.